미국의 이제 패권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이 관세를 때려서 그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이제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이제 보호하고 지키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인 거죠. EV가 25%에서 100%로 4배, 리튬이온 배터리는 7.5%에서 25%로 다 하여튼 3배, 4배 이렇게 올리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야, 니네들 이제 미국 땅에 전기차 또는 배터리 하려고 그러면 관세까지 물어야 돼.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그 중산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당근책을 중심으로 IRA 그러니까 구사했다면 바이든이 이제는 채찍까지 휘두르겠다는 겁니다. 졸라 때리겠다. 중국에서의 이제 테슬라 모델 생산이 상당히 좀 위축되는 효과를 저는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EU의 다른 중국 생산 전기차 물량도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이 100%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 난 200% 부과하겠다. 받고 더블로 가. 바이든이 전기차에 100% 그리고 그 배터리에는 25% 관세를 붙이겠다. 중국에. 그런 이제 뭐 뉴스가 나왔습니다. 관세 부과에 따른 효과가 어떤 것인지 한번 좀 짚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글로벌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특히 글로벌 경제 블록화 현상이 생기고 있고 그게 코로나 시기에 공급망이 전 세계적으로 흔들리면서 중국과 비중국 세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공급망이 재편되는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중국의 저가 과잉 물량 공급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으로 되게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계속 양적 위주의 성장을 거듭해 왔거든요. 그래서 뭐 부동산 경기 부양, 건설 경기 부양을 비롯해서 중국의 큰 시장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정부 주도의 정부의 보조금과 각종 뭐 지원책에 기댄 그런 산업 육성 정책 이런 것들을 지속해왔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과도한 보조금을 받은 상태에서 과도한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이것이 경기가 좋을 때는 그나마 버티지만 경기가 나빠지면 그 공급 과잉 양상이 심각해지면서 중국 경기에 주기적인 어떤 후퇴를 불러오고 그것이 중국 경제 안에서만 공급 과잉 상태가 된 게 아니라 공급 과잉을 해외로 수출하죠. 과잉 생산된 전기차, 과잉 생산된 배터리 시장에서 하여튼 밀려나야 되는 그런 업체들이 다 이제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저가 공세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전 세계적으로 온갖 산업에 이제 그 공급 과잉 영향을 미치는 거죠. 과거에 이제 태양광이 대표적이었고 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철강 문제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죠.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는 각국 산업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뭐 미국, 유럽 중심의 서구 국가들의 이제 태양광 산업의 몰락 과정이 가져온 그 쓰라린 경험 때문에 경계심이 대단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국 견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한편으로는 강력한 국내의 이제 반중, 협중 정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트럼프하고 지금 바이든이 이제 각축을 벌이는 이제 미국 대선이 한창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건데, 트럼프는 계속 이제 중국 때리기를 이제 강하게 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관세 부과 방식인데요. 이거는 이른바 이제 그 여론에 호소하는 측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이제 패권을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중국을 견제하는 방식이 관세를 때려서 그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이제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이제 보호하고 지키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인 거죠. 이미 올해 2월에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중국의 관세 60% 이상 매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5월 초에 이제 나왔던 이야기인데, 중국 전기차가 그 239조 원의 보조금을 그동안 받았다. 뭐 이런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그 중국은 현재 연간 약 4천만 대 자동차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판매되는 자동차는 약 2,200만 대다. 즉 1,800만 대는 가행 생산이라는 거죠. 근데 가행 생산이 분명하지만 중국 정부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보존을 위해 보조금을 뿌리며 과잉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의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드는 2018년, 2022년 사이에 정부로부터 보조금 약 35억 달러를 받았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중국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전기차 등의 보조금으로 약 1,73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막대한 보조금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했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게 한편으로는 뭐 IRA 고수 이 정도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와 이제 경쟁하는 과정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 정도로 4배 인상할 거다라는 5월 11일에 이걸 예고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발표한다고 했는데 오호 진짜 100% 부과. 그리고 이 관세의 규모가 미국의 대중 수입이 이제 4,272.3억 달러 지난해 기준으로 그게 한 4% 정도 되는 수준의 이제 수입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 대중국 수입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철강 알루미늄이 7.5에서 25%, 그다음에 반도체가 25에서 50% 맞죠? 그 다음에 EV가 25%에서 100%로 4배. 리튬이온 배터리는 7.5%에서 25%로. 다 하여튼 3배, 4배 이렇게 올리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2차전지 투자자 관점에서는 전기차의 관세를 100% 부과한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7.5%이던 걸 25%까지 부과한다. 이게 이제 큰 거죠.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미국에서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더 자유무역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정당인데요. 이런 민주당조차 관세 장벽을 굉장히 크게 쌓아 올린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만큼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대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민주당이 이만큼 높은 관세 장벽을 쌓아 올린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첫 번째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IRA가 있잖아요. 이걸로 중국산 뭐 전기차, 그 IRA 세제 혜택을 못 받는 그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기 때문에 뭐 전기차 당연히 그 보조금 혜택을 전혀 못 받는 건데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거에 그치지 않고 한편으로는 페널티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정책으로 치면 당근과 채찍인데 IRA는 대부분 이런 규정을 잘 맞추면 당근을 줄게, 인센티브를 줄게 이거거든요. 그거에서 끝나지 않고 야 니네들 이제 미국 땅에 전기차 또는 배터리 팔려고 그러면 관세까지 물어야 돼. 페널티를 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그 중산을 채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당근책을 중심으로 IRA 그러니까 구사했다면 바이든이 이제는 채찍까지 휘두르겠다는 겁니다. 졸라 때리겠다. 뭐 대선 국면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미국의 대중 견제 의지가 확고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제 대중 고율관세를 전기차, 레거시 반도체, 그 다음에 배터리 등의 분야로 전면 확대한 것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사실상 공방 분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당연하죠. 지금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계속 이제 뭐 기술 수출 통제부터 해서 뭐 장비 통제까지 뭐 해왔는데 이게 관세까지 매기겠다는 건 범용 반도체까지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은 그만큼 이 반도체 쪽에서도 장벽을 쌓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신 것처럼 자국 산업을 육성하는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무역 장벽을 더 높이 쌓아 기술 격차를 벌릴 시간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의 발전 속도를 늦추겠다는 전략이다. 물론 이제 중국도 맞불 조치를 이제 취하겠죠. 뭐 이걸 예상 못하고 지금 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미국이. 백악관이 전격 발표한 팩트 시트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이번 대중 관세 인상은 크게 청정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태양전지, 핵심 광물, 그다음에 반도체, 바이오, 철강, 알루미늄 등으로는 아니고요. 대부분 첨단 산업, 국가기관 산업이다. 또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제품의 점유율 또는 장악률이 높아지는 분야들이다. 자, 전기차는 4배로 올렸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저가 공세를 무기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 백악관은 중국의 광범위한 보조금과 비시장 간행에 따른 가행생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2022년, 23년 중국산 전기차 수출은 70% 증가해 다른 투자를 대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절대량으로 보면 중국의 전기차 수출이 70% 증가했다 하더라도 무지막지하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중국산 전기차 수출의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된 미국 테슬라나 또는 뭐 GM 같은 미국 또는 그 다음에 EU 자동차 메이커들 제품이긴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제 저런 중국산 전기차의 과잉 생산 또 그게 해외로 이제 밀려 나오는 이런 것들은 막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겠습니까?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하면 저 기사에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래요. 테슬라, 그 중국에서 생산하는 GM 이런 또는 중국에서 생산한 EU 자동차 메이커들이 사실은 뭐 미국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자동차들이 그 미국 시장에 들어오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뭐 설사 들어온다 하더라도 관세 때문에 그 경쟁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거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중국에서 생산된 미국이든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만든 그런 전기차들은 보조금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관세까지 두드려 맞아요. 기본적으로는 중국에서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 땅을 밟을 생각은 하지 마라. 이러면 사실은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그 중국 생산에 따른 중국에서의 이제 테슬라 모델 생산이 상당히 좀 위축되는 효과를 저는 갖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마찬가지로 미국이나 EU의 다른 중국 생산 전기차 물량도 상당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중국에서 생산되면 대부분 거기에 탑재되는 배터리는 중국산 배터리입니다. 당연히 중국산 배터리의 해외 탑재량 자체도 줄어드는 것이고 배터리의 글로벌 점유율 자체도 줄어들겠죠. 자, 전기차의 핵심 공급망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배터리 부품, 천연 흑연 연구 자석, 특정 핵심 강물 등의 관세도 줄줄이 상향됐다. IRA에 이어 고율 관세를 통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조치다. 이건 사실요. 그 바이든이 그 트럼프 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한편으로는 히스크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맞짱 뜨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바이든 입장에서 보면 그런 트럼프의 대선 전략이 빤히 보이니까 미리 이제 한편으로는 자기가 갖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서 먼저 선수를 친 거죠. 구체적인 정책 안으로는. 그래서 이게 관세를 이렇게 대폭 올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선 전략인 측면도 있다.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떤 형식으로든 대중견제는 기본 옵션이다. 디폴트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정책의 일관성이 그냥 유지되는 걸 좋아하지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중간에 흔들리는 걸 좋아하는 산업이나 기업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일정하게 우려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중국 전기차 배터리를 견제하고 그런 흐름 속에서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그 미국 전기차 시장을 거의 호령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이 절대 바뀔 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중국산 레거시 반도체에 50%의 관세를 부과한 것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제가 중국 반도체 전 분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한국 반도체 업계가 주시해야 할 사안이다. 이것도 사실 중요한 대목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첨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미 견제를 하고 있다. 근데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금 이제 살살 하다가 거기까지 봐준다 이랬다가 이번에 이제 관세 장벽을 세우면서 여기까지도 이제 견제해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데이비드 페이스 미국 안보센터 선임 연구원은 니혼 게이자이 신문 기고에서 레거시 반도체는 가전제품, 자동차, 비행기, 방위 산업에 쓰이기 때문에 전 세계 반도체 무역에서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레거시 반도체의 무역을 제한하는 것은 미중 디커플링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당연히. 이 밖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25% 대폭 인상하는 것을 이미 밝혔었고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관세 정책보다 더 강한 관세 정책을 꺼내들면서 중국의 이제 반발, 보복, 이렇게 분명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은 뭐 보복 관세 적용이 가능한 중국판 슈퍼 301조를 만들어 정면 대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 중국 정부가 지난달 26일 중국 제품에 고관세를 매긴 나라의 상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세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거고요. 관세로 때리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중국의 메시지라면서 이것은 마치 핵무기 이제 공포의 균형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니도 치면 나도 한 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대응을 하겠다는 거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의 대선 전략에 앞서서 한번 선수를 치기 위한 공세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뭐 공화당과 민주당 또 트럼프와 바이든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관세 장벽을 세우겠다. 자유무역에 훨씬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민주당조차 중국의 관세 장벽을 세우는데 맞섰다. 이렇게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2월부터 이미 미국이 중국산 커넥티드 카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고, 그 다음에 1월에 이미 미국 공화당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 27.5%에서 125%로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이 이제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EU는 지난해 이제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반보조금 조사, 물리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고, 그 다음에 중국산 전기차 부가 관세율을 현 10%에서 15에서 50%로 인상하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는데, 예, 미국이 이렇게 이제 100%까지 이제 관세를 올리게 되면 EU도 여기에 자극받아서 예, 50%에 가까운 쪽으로 예,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우려를 좀 해볼 수 있죠. 그 트럼프 행정부가 그 중국의 관세 장벽을 쌓으면서 세계 경제가 좀 위축되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글로벌 경제 그리고 주식시장이 다소 약세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한편으로는 2018년 이후에 이제 미국 연준이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와 초저금리 기조를 조금씩 이제 수정하면서 금리를 올려가는 시기하고 이제 겹쳤었어요. 트럼프의 관세 장벽 자체보다는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주식시장 침체, 글로벌 주식시장 침체가 좀 왔었는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은 그 여건이 다르다. 금리로 보면 미국 연준 금리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고점 상태이지만 이게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비교적 아마 올해 하반기 내에도 두 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아직은 대체적인 전망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지 않을까. 2018년, 19년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미중이 헤어질 결심이 안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2018년, 2017년, 18년 같은 경우는 뭐 미중이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는 헤어질 결심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반중 정세를 이용해서 이제 뭐 하여튼 관세 장벽을 세우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이제 미국 전체의 소비자 후생을 떨어뜨리고 그러면서 이제 무역 자체를 이제 글로벌 무역 자체를 좀 위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거라면, 지금은 사실 코로나 시기 이후로 전 세계가 경제 블록화를 사실상 거의 뭐 당연시하고 있고 새로운 어떤 그 국제 무역 규범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그 배터리 시장, 전기차 시장 이런 것들도 공급망 재편에 따라서 미중이 이제 점점 그 분리되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뭐 IRA도 나오고, 이번에 이제 관세 장벽 정책도 나온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상당 부분 어떤 진통을 시장에서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이제 분석인데, 전 세계가 중국 전기차 20% 관세 올리면 한국 수출이 10% 증가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인 거죠. 자, 이게 이 표에 사실 좀 집약이 돼 있어요. 전 세계, 그냥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따라서 미국이든 EU든 뭐 일본이든 또 한국이든 중국의 20% 정도의 관세를 매긴다 하면 중산 전기차의 수출 감소가 저렇게 뭐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50% 이상 중산 전기차 수출이 위축되는 효과가 발생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사실 그만큼 중산 전기차가 뭐 사실 품질 측면에서는 중산 전기차 그리고 안전성 이런 측면에서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구나 중산 그 배터리 장착해서 불 잘 나는 그런 전기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겠습니까? 사실 좀 이머징 국가들 외라면. 그런데 그게 관세까지 붙이면 저만큼 이제 중국 전기차 수출이 감소하는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중국 외의 국가들이 전기차가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길 거다. 그게 이제 미국이 13.6%이고 한국도 10%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EU 7.8%, 일본 4.6% 정도의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자, 근데 이제 중국산 전기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0% 인상하면 값싼 중국 전기차 부품을 사용하지 못해서 한편 전기차 생산 코스트가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전기차 생산이 위축되는 효과가 일부 발생한다. 그게 특히 이제 그 중국산 전기차 부품을 많이 사용하는 한국이라든지 또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EU 자동차 메이커들, 그 예를 들어서 벤츠라든지 볼보, 폴스타, 뭐 MG 뭐 이런 이제 브랜드들이 만드는 자동차들에서 이제 전기차 생산 위축 효과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거죠. 한국은 그러나 전기차 수출 증가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은 한국이 2,400억 원 정도 증가하고 미국과 일본에서 뭐 9,700억, 1,700억 정도 증가할 것 같다. 바이든이 100% 부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 난 200% 부과하겠다. 밥도 더블로 가. 트럼프가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200%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산 제일 싼 게 멕시코에서 생산해도 한 1,500만 원짜리 이럴 건데 거기에 200%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한 4,500만 원짜리 차 돼버린 거죠. 그 팔리겠습니까 그거?